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도전적인 네. 제목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좋은 말로 도전적인 거고 네. 흔히들 이제 어그로를 끌기 좋은 제목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제목만 보고 산 책이 몇 권 있어요. 예전부터. 그 낚인다고도 맞아요. 정말 낚여서 산 게 고등학교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에리 프롬 책이니까 사실 철학 사회 쪽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쉬울 줄 알고 샀다가 아주 사랑의 기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게으름을 위한 찬양, 네네. 버트란드 러셀의 너무 좋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네. 제목만 보고 산 겁니다. 내용도 몰랐고. 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요? 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인 줄 그렇죠. 알았더니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더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제목만 봐도 너무 흥미진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도 책에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방송국이 아니라 타 방송국, 예. S 방송국 기자 출신이세요. 거기서 이제 일본통으로 불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일본 사회 뭐 법,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이 과연 선진국인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이 왜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왜 그렇게 그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길래 그러니까 결국 원인을 찾아보자. 그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자.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90년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네. 일본은 없다. 아, 그렇죠. 그것도 웬 기자가 네. 일본 특파원을 갔던. 네.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네. 쇼크를 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일본이 완연하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선진국으로 비춰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책을 사서 읽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일본은 어떻게 보이는지 네.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치 귀족이 있다고. 그렇죠. 일본은 정말 정치가 가장 별로다라는 얘기를 일본인들 스스로도 해요. 네, 일본은 자기 스스로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류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봉건 시대 겪고 네. 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 겪고 네. 그러면서 그때 귀족이 지금도 귀족이더라. 네. 뭐 이럴 정도로 네. 그렇게 뿌리가 깊더라고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한 번 나오면 그 아들의 손자까지 대대로 세습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들과 손자가 없으면 자기 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라도 세습을 하잖아요. 1990년 이후에 일본 총리를 지낸 11명 중에 네. 8명이 세습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로서는 사실 물론 우리나라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네, 없는데 네. 있기는 있지만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집안 대대로 정치인 집안이다. 그렇죠. 정치가 직업이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리 스캔들 뭐 이런 거에 계속 그리고 일본도 계파 정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 저자의 이야기는 민주주의가 패전 이후에 억지로 도입된 게 문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라든가 정신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그냥 패전했으니까 네. 승전국에서 이거 갖다 붙여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붙였는데 외면만 갖다 붙였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걸 이해하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딴판의 그 민주주의나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 일종의 군국주의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네. 패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고 들어와서 그렇죠. 네. 주입시킨 그 체제를 받아들였다. 네, 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정치는 아닌 것 같고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뭐 3, 4위를 다투는 국가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90년대만 해도 미국이 1위였고 경제대국으로 예. 2위가 바로 일본이다. 예. 그런 얘기가 또 많았고 예. 자기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이 강했죠. 경제만큼은 그래도 인류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그러니까 1989년에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20개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14개가 있었답니다. 네. 그 20개 중 대단한 거죠. 14개니까 예. 과반이 넘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일본 경제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2020년에 그걸 세보니까 예. 글로벌 시총 20개 안에 기업이 몇 개 있나 세보니까 0개예요. 아, 그래요? 한 개도 없었고요. 36위에 오른 토요타 자동차가 제일 순위가 높았다고 하죠. 근데 과거 뭐 한 90년대까지만 가더라도 네. 우리가 일본의 문화시장 개방하는 거 네.
개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일본 문화를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만화가 먼저 성공을 해요. 예, 예. 드라마도 그런 것 네, 같아요.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코난 하잖아요. 같은 것들, 뭐 네. 100권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만화가 성공을 하면 그것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 실사화가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그렇다고 다 터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게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잘 되면 예. 그러니까 영화사나 방송사나 출판사, 광고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해볼래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제작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프로덕션을 만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영화사, 방송사, 출판사, 광고사들이 다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러면 그 오너가 이거 한번 크게 밀어나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탁 해서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참여했으니까 안전지향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IP가 유명한 알려진 거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드라마 실사라고 안전지향적으로 그런 것들만 걸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맨날 비슷한 것들만 양산되더라라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요.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최근 일본의 변화라고 하면 10년, 20년 사이에 네. 급격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잃어버린 20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네. 진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안전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하던 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 오히려 이 사이엔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내수 시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내수 시장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안전하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난 얘기를 들었지만 네.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에 팬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드라마가 되면 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 안에서의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이 그다지 공감받지 못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잘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통할 만한 것들만 안전하게 내자. 그 문화적으로든 어떤 그 전자기기도 그렇잖아요. 전자기기도 세계 표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서 잘 팔릴 것들, 네. 내수 시장 같은 것들을 네. 하고요. 뭐 일본 차 같은 경우도 일본에는 한국 차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의 90% 이상의 일본 사람들은 내수 차를 쓰니까 그런 식으로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다가만 파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소비 시장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는 네. 그나마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 내수 시장만 보고 파는. 그렇죠. 네. 뭐 그건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다 그런 식이다. 네.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우리가 일종의 없는 데에서 마구 섞여가면서 외국 문화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도 뒤섞여가면서 네. 거기서 뭔가 좀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고 외국에 뭔가 팔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그렇죠.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만 팔아봤자 이게 시장이 사실 얼마 크진 시장이 얼마 않으니까. 없고 하나는 성공했을 때도 두 번째 편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글로벌하게 어떻게 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네. 여기는 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요즘의 문화 동향을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 봐도요. 네. 되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네네. 드라마도 다시 리메이크 한다던가. 예. 그러니까 그 뭐 메이지 유신 때 한참 뭐 으쌰으쌰하고 했던 그런 때를 얘기한다든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재패니메이션이 엄청 또 히트를 쳤는데 그것도 일본의 그 어린 친구들이죠. 소년의 무용담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도 하도 제 아들이 봐가지고. 네. 저도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희구하거나 네.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 왜 그럴까?
근데 그때는 하나로 단합돼서 그랬던 건 아닐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로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걸 아직도 일본은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일본 콘텐츠 섭외하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일본 사회를 우리가 평가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네, 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진짜 다른 것인가? 과연 그런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성공 방정식에 갇혀가지고요. 네. 이 정도 했으면은 그냥 이거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뭐 문화적인 거는 그래도 K 콘텐츠 같은 것이 터졌지만 기업에 나가는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요. 뭔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카르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산업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기존의 그 이익단체죠. 네. 기존의 이익단체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카르텔 같은 경우도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뭐 일종의 갑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 탈취,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독과점. 네. 그 뭐 직업적으로도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뭐 AI로 인한 변화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그 일본과 많이 다른가? 이런 기득권들의 카르텔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혹시 비슷한 길을 걷진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의 역동성을 경제에다 심으면 어떨까?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경제가 좀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자고 나면 바뀌고 상품 바뀌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심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역동성을 네. 경제에 조금 더 주입시키는 좋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수경영도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일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